60대 이후 돈이 들어오는 5가지 법칙.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 인내와 끈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을 쌓아간다. 바람에 굴복하지 않는 나무처럼 인내심을 갖고 절약하며 투자하라.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작은 저축과 투자가 모여 큰 부를 이룬다. 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르듯 꾸준한 노력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 씨앗이 나무로 자라듯 작은 투자도 시간이 지나면 크게 성장한다. 씨앗 하나가 큰 숲을 이루듯 초기 투자가 미래의 풍요로움을 가져온다. 해가 뜨고 지듯 경제 상황은 변화한다. 태양의 일조와 같이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회를 잡아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재정적 성공을 위해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땅을 정성껏 가꾸듯 재정 계획에도 정성을 다하라. 60대 이후가 되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됩니다. 나가는 돈을 지킬 수만 있어도 돈이 좀 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 건강이 재산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건강을 지켜야 병원비 등 돈이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건강을 챙겨라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60대 이후로 건강을 잃게 되면 병원비 등으로 돈도 잃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현명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산의 지혜자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산과 같이 단단하고 물처럼 유연하며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가진 건강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건강 비결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산의 지혜자여, 우리와 함께 산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산을 오르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등산 당일, 젊은이들은 활기차게 출발했지만 급하게 오르다 보니 금세 지치고 말았습니다. 반면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쉬어가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노인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덜 지친 상태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리듬을 따르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긴 여정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숲 속 나무들이 깊은 뿌리와 튼튼한 줄기로 태풍을 이겨내듯 건강한 몸은 인생의 도전을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이 그 모습을 바꾸듯 인간의 생활 방식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조절되어야 한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물이 지속적으로 바위를 닳게 하듯 꾸준한 건강 관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이익을 가져온다. 작은 건강 습관이 모여 인생의 후반부에 큰 재산으로 돌아온다. 두 번째로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린다입니다. 저 역시 사실을 옛날 물품 등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무척 편해지고 좋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게 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하면 병도 안 걸리게 되니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바람의 거인과 태양의 속삭임이라는 별명을 가진 두 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전수하곤 했습니다. 바람의 거인은 활기찬 움직임과
신선한 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태양의 속삭임은 햇빛의 따스함과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의 축제에서 두 노인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친근한 경쟁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두 노인은 각자 자신의 건강 비결을 적용하여 가장 큰 호박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바람의 거인은 매일 아침 자신의 호박밭 주변을 빠르게 걷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호박들에게도 바람의 신선함을 전달했습니다. 반면 태양의 속삭임은 호박밭에서 명상을 하고 호박들이 태양의 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수확의 날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두 노인의 호박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노인의 호박들은 모두 엄청나게 커서 우승자를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바람의 거인의 호박들은 바람에 의해 강하게 자란 것처럼 탄탄했고, 태양의 속삭임의 호박들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결국 두 노인은 공동 우승자로 선언되었고, 이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단 하나의 방법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의 교감, 움직임과 휴식의 균형이 모두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려 새 봄을 위한 준비를 한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성장과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 삶을 가볍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강물이 돌과 장애물을 우회하며 흐르듯 인생에서도 불필요한 부담과 장애를 피해가며 전진해야 한다.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목표에 집중하라.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삶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가꾸어야 한다.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꽃과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듯이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외상이란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돈이 나가는 것이 느껴지게 되므로 아껴 쓸 수 있습니다. 카드는 없애는 게 좋습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현명한 두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거북이는 흐르는 강물과 튼튼한 나무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지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항상 자신의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언제나 자신의 한계 내에서 살았습니다. 반면 튼튼한 나무는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한지를 알고 그에 맞춰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현명한 두 거북이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흐르는 강물과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튼튼한 나무 중 누가 더 현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지 경쟁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쟁이 시작되고 흐르는 강물은 신용카드의 편리함에 쉽게 이끌렸습니다. 마치 강물이 범람하여 주변을 적시듯 그의 지출도 금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튼튼한 나무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자신의 뿌리 깊이만큼만 지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두 거북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재정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신용카드로 인해 빚이 쌓인 것을 발견했고, 반면 튼튼한 나무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신의 경로 내에서만 흐르는 것처럼 자신의 수입 내에서 지출하라. 체크카드 사용은 강물이 범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이 지출을 현재의 재정 상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한다. 숲 속의 나무들이 태양빛을 받아 자라듯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직하게 반영하는 것이 성장의 기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태양 아래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실제 재정 능력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에 날리는 꽃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듯 소비의 기초를 견고히 하라.
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은 꽃씨가 튼튼한 땅을 만나 성장하는 것과 같이 재정적으로 건강한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다. 네 번째로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사거나 모으게 되면 돈이 줄줄 새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농부와 꾸준한 정원사라 불리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밭에 여러 가지 씨앗을 무작정 심어보기로 했고, 정원사는 정성스레 선택한 몇 가지 식물만을 자신의 정원에 심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누가 더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을 얻느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심었습니다. 그의 밭에는 곡식도, 꽃도, 잡초도 함께 자랐습니다. 반면 꾸준한 정원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몇 가지 꽃과 야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으며 각 식물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수확의 시기가 되었을 때 농부의 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잡초가 작물의 성장을 방해했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원사의 정원은 아름다웠고 각 식물은 최적의 조건에서 건강하게 자라 수확이 풍성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농부의 밭은 무분별한 소비와 그로 인한 재정적 혼란을, 꾸준한 정원사의 정원은 신중하고 계획적인 소비와 그것이 가져오는 재정적 안정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자신의 소비를 신중하게 관리하라.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잡초처럼 제거하고 가치 있는 것만을 선택하여 심어라. 이는 재정적 번영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이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경계를 지키듯 자신의 소비에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라. 바다처럼 광대하되 그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이 숲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의 공간을 마련하듯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재정적 공간을 새롭게 하라. 불필요한 지출은 제거하고 필요한 것에만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재정적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다섯 번째로 취미는 돈이 작게 드는 걸로 한다입니다. 대표적인 취미로 골프의 경우에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탁구의 경우 간단한 동호회 비와 탁구 라켓값 정도만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미에는 차별이 없지만 돈이 작게 드는 취미를 가지는 게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가벼운 구름과 흐르는 물, 햇빛을 쫓는 나무라는 별명을 가진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자 했습니다. 각자의 별명처럼 그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는 취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벼운 구름은 구름을 관찰하는 것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그는 매일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구름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구름이 만들어내는 형상에서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흐르는 물은 작은 개울가를 거닐며 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물결이 만들어내는 리듬과 멜로디에서 음악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가끔은 개울가에서 발견한 돌멩이로 작은 조각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빛을 쫓는 나무는 햇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놀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햇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를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친구는 자신들의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취미는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그 가치와 만족은 매우 컸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가벼운 구름,
흐르는 물, 햇빛을 쫓는 나무의 취미에서 인생의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즉,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은 비싼 취미에서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간단하고 평범한 순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되 땅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처럼 취미 역시 마음을 가볍게 하되 재정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름이 하늘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를 즐기듯 경제적 부담 없이 취미를 즐겨라. 물이 작은 개울에서부터 시작해 강과 바다로 흘러가듯 취미는 작고 간단한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개울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소박한 취미에서도 큰 만족을 찾을 수 있다. 나무가 햇빛과 물만으로 자라나듯 인간의 정신도 간단하고 저렴한 취미로부터 영향을 얻을 수 있다. 나무가 복잡한 양분 없이도 자연의 기본 요소로 성장하듯 인간도 기본적이고 소박한 활동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옛날 한 평화로운 마을에 지혜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현명한 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각자는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내의 나무, 흐르는 강물, 가벼운 구름, 햇빛을 쫓는 나무, 그리고 튼튼한 바위. 이들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인생과 재정에 관한 깊은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종종 지혜의 숲을 찾아가 노인들에게 삶의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들이 모여 60대 이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법칙에 대해 배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노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숲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5개의 작은 정원이 있었고 각 정원은 하나의 법칙을 상징했습니다. 인내의 나무는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자신의 정원에서 잘 가꾼 나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의 현명함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원에 흐르는 맑은 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벼운 구름은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누며 구름이 가볍게 떠다니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햇빛을 쫓는 나무는 저렴한 취미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햇빛 아래에서 자라나는 다채로운 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바위는 모든 교훈을 결합하여 튼튼한 바위처럼 견고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통해 젊은이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을 배웠습니다. 건강 유지, 현명한 지출, 명확한 소비 기준, 저렴한 취미의 가치, 그리고 견고한 재정 기반. 지혜의 숲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고 젊은이들은 이 지혜를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전달드린 교훈과 지혜가 앞으로의 여정에서 귀중한 안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잊지 마시길.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는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지혜의 숲에서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재정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 돈이 들어오는 5가지 법칙.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 인내와 끈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을 쌓아간다. 바람에 굴복하지 않는 나무처럼 인내심을 갖고 절약하며 투자하라.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작은 저축과 투자가 모여 큰 부를 이룬다. 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르듯 꾸준한 노력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 씨앗이 나무로 자라듯 작은 투자도 시간이 지나면 크게 성장한다. 씨앗 하나가 큰 숲을 이루듯 초기 투자가 미래의 풍요로움을 가져온다. 해가 뜨고 지듯
경제 상황은 변화한다. 태양의 일주와 같이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회를 잡아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재정적 성공을 위해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땅을 정성껏 가꾸듯 재정 계획에도 정성을 다하라. 60대 이후가 되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됩니다. 나가는 돈을 지킬 수만 있어도 돈이 좀 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 건강이 재산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건강을 지켜야 병원비 등 돈이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건강을 챙겨라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60대 이후로 건강을 잃게 되면 병원비 등으로 돈도 잃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현명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산의 지혜자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산과 같이 단단하고 물처럼 유연하며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가진 건강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건강 비결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산의 지혜자여, 우리와 함께 산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산을 오르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등산 당일, 젊은이들은 활기차게 출발했지만 급하게 오르다 보니 금세 지치고 말았습니다. 반면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쉬어가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노인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덜 지친 상태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리듬을 따르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긴 여정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숲 속 나무들이 깊은 뿌리와 튼튼한 줄기로 태풍을 이겨내듯 건강한 몸은 인생의 도전을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이 그 모습을 바꾸듯 인간의 생활 방식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조절되어야 한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물이 지속적으로 바위를 닳게 하듯 꾸준한 건강 관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이익을 가져온다. 작은 건강 습관이 모여 인생의 후반부에 큰 재산으로 돌아온다. 두 번째로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린다입니다. 저 역시 사실을 옛날 물품 등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무척 편해지고 좋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게 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하면 병도 안 걸리게 되니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바람의 거인과 태양의 속삭임이라는 별명을 가진 두 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전수하곤 했습니다. 바람의 거인은 활기찬 움직임과 신선한 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태양의 속삭임은 햇빛의 따스함과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의 축제에서 두 노인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친근한 경쟁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두 노인은 각자 자신의 건강 비결을 적용하여 가장 큰 호박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바람의 거인은 매일 아침 자신의 호박밭 주변을 빠르게 걷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호박들에게도 바람의 신선함을 전달했습니다. 반면 태양의 속삭임은
호박밭에서 명상을 하고 호박들이 태양의 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수확의 날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두 노인의 호박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노인의 호박들은 모두 엄청나게 커서 우승자를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바람의 거인의 호박들은 바람에 의해 강하게 자란 것처럼 탄탄했고, 태양의 속삭임의 호박들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결국 두 노인은 공동 우승자로 선언되었고, 이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단 하나의 방법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의 교감, 움직임과 휴식의 균형이 모두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려 새 봄을 위한 준비를 한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성장과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 삶을 가볍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강물이 돌과 장애물을 우회하며 흐르듯 인생에서도 불필요한 부담과 장애를 피해가며 전진해야 한다.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목표에 집중하라.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삶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가꾸어야 한다.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꽃과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듯이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외상이란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돈이 나가는 것이 느껴지게 되므로 아껴 쓸 수 있습니다. 카드는 없애는 게 좋습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현명한 두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거북이는 흐르는 강물과 튼튼한 나무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지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항상 자신의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언제나 자신의 한계 내에서 살았습니다. 반면 튼튼한 나무는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한지를 알고 그에 맞춰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현명한 두 거북이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흐르는 강물과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튼튼한 나무 중 누가 더 현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지 경쟁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쟁이 시작되고 흐르는 강물은 신용카드의 편리함에 쉽게 이끌렸습니다. 마치 강물이 범람하여 주변을 적시듯 그의 지출도 금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튼튼한 나무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자신의 뿌리 깊이만큼만 지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두 거북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재정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신용카드로 인해 빚이 쌓인 것을 발견했고, 반면 튼튼한 나무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신의 경로 내에서만 흐르는 것처럼 자신의 수입 내에서 지출하라. 체크카드 사용은 강물이 범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이 지출을 현재의 재정 상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한다. 숲 속의 나무들이 태양빛을 받아 자라듯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직하게 반영하는 것이 성장의 기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태양 아래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실제 재정 능력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에 날리는 꽃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듯 소비의 기초를 견고히 하라. 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은 꽃씨가 튼튼한 땅을 만나 성장하는 것과 같이 재정적으로 건강한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다. 네 번째로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사거나 모으게 되면 돈이 줄줄 새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농부와 꾸준한 정원사라 불리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밭에 여러 가지 씨앗을 무작정 심어보기로 했고, 정원사는 정성스레 선택한 몇 가지 식물만을 자신의 정원에 심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누가 더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을 얻느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심었습니다. 그의 밭에는 곡식도, 꽃도, 잡초도 함께 자랐습니다. 반면 꾸준한 정원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몇 가지 꽃과 야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으며 각 식물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수확의 시기가 되었을 때 농부의 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잡초가 작물의 성장을 방해했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원사의 정원은 아름다웠고 각 식물은 최적의 조건에서 건강하게 자라 수확이 풍성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농부의 밭은 무분별한 소비와 그로 인한 재정적 혼란을, 꾸준한 정원사의 정원은 신중하고 계획적인 소비와 그것이 가져오는 재정적 안정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자신의 소비를 신중하게 관리하라.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잡초처럼 제거하고 가치 있는 것만을 선택하여 심어라. 이는 재정적 번영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이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경계를 지키듯 자신의 소비에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라. 바다처럼 광대하되 그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이 숲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의 공간을 마련하듯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재정적 공간을 새롭게 하라. 불필요한 지출은 제거하고 필요한 것에만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재정적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다섯 번째로, 취미는 돈이 작게 드는 걸로 한다입니다. 대표적인 취미로 골프의 경우에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탁구의 경우 간단한 동호회 비와 탁구 라켓값 정도만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미에는 차별이 없지만 돈이 작게 드는 취미를 가지는 게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가벼운 구름과 흐르는 물, 햇빛을 쫓는 나무라는 별명을 가진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자 했습니다. 각자의 별명처럼 그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는 취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벼운 구름은 구름을 관찰하는 것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그는 매일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구름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구름이 만들어내는 형상에서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흐르는 물은 작은 개울가를 거닐며 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물결이 만들어내는 리듬과 멜로디에서 음악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가끔은 개울가에서 발견한 돌멩이로 작은 조각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빛을 쫓는 나무는 햇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놀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햇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를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친구는 자신들의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취미는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그 가치와 만족은 매우 컸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가벼운 구름, 흐르는 물, 햇빛을 쫓는 나무의 취미에서 인생의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즉,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은 비싼 취미에서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간단하고 평범한 순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되 땅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처럼 취미 역시 마음을 가볍게 하되 재정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름이 하늘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를 즐기듯 경제적 부담 없이 취미를 즐겨라. 물이 작은 개울에서부터 시작해 강과 바다로 흘러가듯
취미는 작고 간단한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개울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소박한 취미에서도 큰 만족을 찾을 수 있다. 나무가 햇빛과 물만으로 자라나듯 인간의 정신도 간단하고 저렴한 취미로부터 영향을 얻을 수 있다. 나무가 복잡한 양분 없이도 자연의 기본 요소로 성장하듯 인간도 기본적이고 소박한 활동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옛날 한 평화로운 마을에 지혜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현명한 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각자는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내의 나무, 흐르는 강물, 가벼운 구름, 햇빛을 쫓는 나무, 그리고 튼튼한 바위. 이들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인생과 재정에 관한 깊은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종종 지혜의 숲을 찾아가 노인들에게 삶의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들이 모여 60대 이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법칙에 대해 배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노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숲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5개의 작은 정원이 있었고 각 정원은 하나의 법칙을 상징했습니다. 인내의 나무는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자신의 정원에서 잘 가꾼 나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의 현명함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원에 흐는 맑은 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벼운 구름은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누며 구름이 가볍게 떠다니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햇빛을 쫓는 나무는 저렴한 취미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햇빛 아래에서 자라나는 다채로운 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바위는 모든 교훈을 결합하여 튼튼한 바위처럼 견고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통해 젊은이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을 배웠습니다. 건강 유지, 현명한 지출, 명확한 소비 기준, 저렴한 취미의 가치, 그리고 견고한 재정 기반. 지혜의 숲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고 젊은이들은 이 지혜를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전달드린 교훈과 지혜가 앞으로의 여정에서 귀중한 안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잊지 마시길.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는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지혜의 숲에서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재정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0대 이후 돈이 들어오는 5가지 법칙. 바람이 나무를 흔들듯 인내와 끈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을 쌓아간다. 바람에 굴복하지 않는 나무처럼 인내심을 갖고 절약하며 투자하라.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작은 저축과 투자가 모여 큰 부를 이룬다. 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 흐르듯 꾸준한 노력은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 씨앗이 나무로 자라듯 작은 투자도 시간이 지나면 크게 성장한다. 씨앗 하나가 큰 숲을 이루듯 초기 투자가 미래의 풍요로움을 가져온다. 해가 뜨고 지듯 경제 상황은 변화한다. 태양의 일조와 같이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회를 잡아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재정적 성공을 위해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땅을 정성껏 가꾸듯 재정 계획에도 정성을 다하라. 60대 이후가 되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됩니다. 나가는 돈을 지킬 수만 있어도 돈이 좀 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 건강이 재산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건강을 지켜야 병원비 등 돈이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건강을 챙겨라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60대 이후로 건강을 잃게 되면 병원비 등으로 돈도 잃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현명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산의 지혜자라 불렸는데 그 이유는 그가 산과 같이 단단하고 물처럼 유연하며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가진 건강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건강 비결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산의 지혜자여, 우리와 함께 산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산을 오르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등산 당일, 젊은이들은 활기차게 출발했지만 급하게 오르다 보니 금세 지치고 말았습니다. 반면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쉬어가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노인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덜 지친 상태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리듬을 따르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긴 여정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숲 속 나무들이 깊은 뿌리와 튼튼한 줄기로 태풍을 이겨내듯 건강한 몸은 인생의 도전을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이 그 모습을 바꾸듯 인간의 생활 방식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조절되어야 한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물이 지속적으로 바위를 닳게 하듯 꾸준한 건강 관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이익을 가져온다. 작은 건강 습관이 모여 인생의 후반부에 큰 재산으로 돌아온다. 두 번째로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린다입니다. 저 역시 사실을 옛날 물품 등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무척 편해지고 좋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게 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하면 병도 안 걸리게 되니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한때 작은 마을에 바람의 거인과 태양의 속삭임이라는 별명을 가진 두 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전수하곤 했습니다. 바람의 거인은 활기찬 움직임과 신선한 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태양의 속삭임은 햇빛의 따스함과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의 축제에서 두 노인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친근한 경쟁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두 노인은 각자 자신의 건강 비결을 적용하여 가장 큰 호박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바람의 거인은 매일 아침 자신의 호박밭 주변을 빠르게 걷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호박들에게도 바람의 신선함을 전달했습니다. 반면 태양의 속삭임은 호박밭에서 명상을 하고 호박들이 태양의 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수확의 날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두 노인의 호박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노인의 호박들은 모두 엄청나게 커서 우승자를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바람의 거인의 호박들은 바람에 의해 강하게 자란 것처럼 탄탄했고, 태양의 속삭임의 호박들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결국 두 노인은 공동 우승자로 선언되었고, 이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단 하나의 방법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의 교감, 움직임과 휴식의 균형이 모두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려 새 봄을 위한 준비를 한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성장과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 삶을 가볍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강물이 돌과 장애물을 우회하며 흐르듯 인생에서도 불필요한 부담과 장애를 피해가며 전진해야 한다.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목표에 집중하라.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삶에서도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가꾸어야 한다.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꽃과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듯이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외상이란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돈이 나가는 것이 느껴지게 되므로 아껴 쓸 수 있습니다. 카드는 없애는 게 좋습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현명한 두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거북이는 흐르는 강물과 튼튼한 나무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지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항상 자신의 흐름을 알고 있었으며 언제나 자신의 한계 내에서 살았습니다. 반면 튼튼한 나무는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한지를 알고 그에 맞춰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현명한 두 거북이에게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흐르는 강물과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튼튼한 나무 중 누가 더 현명하게 지출할 수 있는지 경쟁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쟁이 시작되고 흐르는 강물은 신용카드의 편리함에 쉽게 이끌렸습니다. 마치 강물이 범람하여 주변을 적시듯 그의 지출도 금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튼튼한 나무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자신의 뿌리 깊이만큼만 지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두 거북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재정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신용카드로 인해 빚이 쌓인 것을 발견했고 반면 튼튼한 나무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강물이 자신의 경로 내에서만 흐르는 것처럼 자신의 수입 내에서 지출하라. 체크카드 사용은 강물이 범람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이 지출을 현재의 재정 상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한다. 숲 속의 나무들이 태양빛을 받아 자라듯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직하게 반영하는 것이 성장의 기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태양 아래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실제 재정 능력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에 날리는 꽃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듯 소비의 기초를 견고히 하라. 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은 꽃씨가 튼튼한 땅을 만나 성장하는 것과 같이 재정적으로 건강한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다. 네 번째로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한다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사거나 모으게 되면 돈이 줄줄 새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농부와 꾸준한 정원사라 불리는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밭에 여러 가지 씨앗을 무작정 심어보기로 했고 정원사는 정성스레 선택한 몇 가지 식물만을 자신의 정원에 심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누가 더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을 얻느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심었습니다. 그의 밭에는 곡식도, 꽃도, 잡초도 함께 자랐습니다. 반면 꾸준한 정원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몇 가지 꽃과 야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으며
각 식물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수확의 시기가 되었을 때 농부의 밭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잡초가 작물의 성장을 방해했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원사의 정원은 아름다웠고 각 식물은 최적의 조건에서 건강하게 자라 수확이 풍성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농부의 밭은 무분별한 소비와 그로 인한 재정적 혼란을, 꾸준한 정원사의 정원은 신중하고 계획적인 소비와 그것이 가져오는 재정적 안정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자신의 소비를 신중하게 관리하라.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잡초처럼 제거하고 가치 있는 것만을 선택하여 심어라. 이는 재정적 번영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이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그 경계를 지키듯 자신의 소비에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라. 바다처럼 광대하되 그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이 숲을 정화하고 새로운 생명의 공간을 마련하듯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재정적 공간을 새롭게 하라. 불필요한 지출은 제거하고 필요한 것에만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재정적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다섯 번째로 취미는 돈이 작게 드는 걸로 한다입니다. 대표적인 취미로 골프의 경우에 돈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탁구의 경우 간단한 동호회 비와 탁구 라켓값 정도만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취미에는 차별이 없지만 돈이 작게 드는 취미를 가지는 게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가벼운 구름과 흐르는 물, 햇빛을 쫓는 나무라는 별명을 가진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고자 했습니다. 각자의 별명처럼 그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는 취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벼운 구름은 구름을 관찰하는 것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그는 매일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구름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구름이 만들어내는 형상에서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흐르는 물은 작은 개울가를 거닐며 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물결이 만들어내는 리듬과 멜로디에서 음악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가끔은 개울가에서 발견한 돌멩이로 작은 조각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빛을 쫓는 나무는 햇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놀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햇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를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속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친구는 자신들의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취미는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그 가치와 만족은 매우 컸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가벼운 구름, 흐르는 물, 햇빛을 쫓는 나무의 취미에서 인생의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즉,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은 비싼 취미에서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간단하고 평범한 순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되 땅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처럼 취미 역시 마음을 가볍게 하되 재정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름이 하늘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를 즐기듯 경제적 부담 없이 취미를 즐겨라. 물이 작은 개울에서부터 시작해 강과 바다로 흘러가듯 취미는 작고 간단한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개울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 소박한 취미에서도 큰 만족을 찾을 수 있다. 나무가 햇빛과 물만으로 자라나듯 인간의 정신도 간단하고 저렴한 취미로부터 영향을 얻을 수 있다. 나무가 복잡한 양분 없이도 자연의 기본 요소로 성장하듯 인간도 기본적이고 소박한 활동에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옛날 한 평화로운 마을에 지혜의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현명한 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각자는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내의 나무, 흐르는 강물, 가벼운 구름, 햇빛을 쫓는 나무, 그리고 튼튼한 바위. 이들은 평생의 경험을 통해 인생과 재정에 관한 깊은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종종 지혜의 숲을 찾아가 모인들에게 삶의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들이 모여 60대 이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법칙에 대해 배우고자 했습니다. 이에 노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숲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5개의 작은 정원이 있었고 각 정원은 하나의 법칙을 상징했습니다. 인내의 나무는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자신의 정원에서 잘 가꾼 나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의 현명함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원에 흐는 맑은 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벼운 구름은 소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누며 구름이 가볍게 떠다니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햇빛을 쫓는 나무는 저렴한 취미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햇빛 아래에서 자라나는 다채로운 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바위는 모든 교훈을 결합하여 튼튼한 바위처럼 견고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통해 젊은이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을 배웠습니다. 건강 유지, 현명한 지출, 명확한 소비 기준, 저렴한 취미의 가치, 그리고 견고한 재정 기반. 지혜의 숲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고 젊은이들은 이 지혜를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전달드린 교훈과 지혜가 앞으로의 여정에서 귀중한 안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잊지 마시길.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배움과 성장의 기회는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지혜의 숲에서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재정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